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5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인 저는 그날 쉬겠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없는 것입니다. 9월 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9월 2일 조 바이든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마가 대원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바로 자기 연설하는 포디움 뒤쪽으로 2명의 해병 장교를 정복을 입혀서 돌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절대 금지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어떤 정치적인 평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 편향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이들을 바로 소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2명의 해병대를 내세우면서 그 한 연설이 바로 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미국 땅에서 배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 즉 미국을 지금 편가르게 하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반발을 하여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 피에르 대변인은 맞습니다. 그 세운 건 맞지만 그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호의는 아니었습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지지자들에 대한 히틀러식의 연설을 하면서 2명의 군인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한 것으로 많은 평론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은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못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의 군인의 정신인데 조 바이든은 지금 군대를 정치적 편향선으로도 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조 바이든과 백악관은 변명하기 바쁘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의 더 칼슨이 오늘 새로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이 지난밤 연설에서 미국의 7,700만 명의 표프리스트이자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극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칼슨이 이것은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국민을 편가르게 시키며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나라는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하며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이 번쩍 든 조 바이든이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공화당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법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는 공화당 의원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하기야 오락가락하는 조 바이든이니 무슨 말 질러놓고 잘못되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질러놓고 안 되면 말고.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FBI 특수요원이었던 팀 티볼트가 수많은 조 바이든의 비리와 그 가족들의 횡령 사실을 내부 고발한 사건들을 전부 무마하고 묵살하였던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바로 토니 볼린스키라고 하는 자입니다. 원래는 이 자가 조 바이든과도 자주 만나고 헌터 바이든과도 사업 거래를 많이 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FBI에 가서 조 바이든 가족, 즉 조 바이든, 진 바이든, 헌터 바이든에 대하여 비리를 전부 보고를 하였습니다. 증거 자료까지 다 제출하는데 그 담당자가 바로 팀 디볼트였던 것입니다. 그는 보블린스크에게 추가로 제가 조사할 때는 호출을 하겠으니까 꼭 와주십시오 하고는 그 사건을 실제로 깔아뭉개 버렸던 것입니다. 2017년 5월 2일에 이 사건이 맨 처음 발생을 하였을 당시에 볼린스크는 이 팀 디볼트를 믿고 집에서 마냥 하염없이 3년을 기다렸지만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날 팀 티볼트의 이 직무유기 및 정치적인 사기 반역 행위가 드러나자 오늘에 왔어야 그에 대하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0%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빚가이가 바로 조 바이든이고 등등의 우리가 그간의 억측으로만 여겨왔던 많은 일들이 사실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팀 티볼트가 2017년 5월 2일에 처음 초도 보고가 왔고 2018년도에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은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사건은 없다고 무말하고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팀 티볼트가 여기에 더하여 2020년 10월에 대선 바로 직전에 터져나갔던 헌터 바이든 노트북 역시 같이 담당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FBI에서는 팀 티볼트라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놓고 조 바이든 일가와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모든 비리 사건은 그 사람에게 다 몰아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 유세 당시에 많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와 헌터 바이든은 중국과의 거래에 깨끗하다고 했던 그 사실이 바로 이 팀 티볼트가 사건을 없애버리거나 무마한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대중들에게 뻔뻔하게도 조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청렴하고 미국 국익에 해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팀 티볼트의 요번 FBI에서 축출은 그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하였으니까 토사구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ARPA라는 자금을 의회에 긴급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American Rescue Plan Act라고 하여 미국인 구제금융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2021년 이 구제금융을 의회에 신청할 때 이것은 코비드-19에만 사용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까지 하였던 자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자금의 대부분은 코비드-19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피츠버그시에서는 33만 1000불짜리 장갑차를 사서 약 2670만 불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장갑차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쳐들어갈 것도 아닌데 왜 장갑차를 그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서부에 있는 많은 리버럴한 도시에서는 그간의 재정 적자를 전부 이것으로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부나 소도시에서는 이 자금이 왔는데 쓰지 않고 그냥 금고에 두고 예비비로 지금 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구제금융을 줬더니 구제를 하거나 회복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적자 본고 메꾸고 장갑차 사고 또는 적금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 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의 2년치입니다. 이런 바이든 정부가 오늘 더 가관인 것은 우크라이나에 110억 달러를 또 지원해달라고 의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 유가 상승이라 하여 국민들은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숫자 모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은 돈이 간 적이 없는 것 같고 미국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것들 같습니다.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마이 포켓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할트 판사에 의하여 더 많은 문서 목록이 지금 말하라고 건으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기밀 문서로 분류된 것 중에 약 43개의 폴더가 아무것도 없는 빈 폴더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 의류 잡지 관련 서류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있어 과연 이 FBI가 무엇을 하였는지 하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장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신청한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영장을 발급하다 보니까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이 닥치는 대로 묻지 마식으로 압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밀 분류된 43개는 아무것도 없는 빈 폴더라고 하니 이 자체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전직 대통령 서고를 털러가면서 영장을 발급한 판사나 집행을 하러 간 FBI 본부 직원들이나 영장을 집행하러 간 FBI 요원들이나 도대체 이 골빈 사람들이 아니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여성 의류 잡지 표지 같은 것은 어디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청이 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피고를 무죄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이 그 대원칙인데 오늘 뉴욕 경찰청의 내부 문건에는 아주 충격적인 메모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특히 총기를 소지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죄로 확정을 해놓고 그가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는 유죄로 둔다고 이상 회개한 지시서가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 하면 바로 유죄 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미국 헌법이 지금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 다가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